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안이 바뀜 아세요? 안희정, 그 다음에 이재명, 박원순이겠죠. 그 다음에 김은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김경수가 날아갔죠. 또 한 명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이 바뀜. 네. 안이 바뀜. 말을 해보니까요. 안과 밖이 바뀐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요즘은 뭐 이렇게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이렇게 조사할 때 왜 지지율이 빠졌냐. 그러니까 이영자 때문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압축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영자가 또 누구 뭐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나 했더니 20대 자영업자, 그죠? 또 영남. 이렇게 이제 압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안이 바뀜 이것이 이번에 이제 김경수 지사 구속을 계기로 해서 여권 내에서 이제 안이 바뀜이 이제 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인구에 회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신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안이 바뀜의 안은 안희정 전 지사, 그 다음에 이는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고 박원순 시장인데, 김이 이제 조금 누구냐를 두고 이렇게 이제 추측들이 이제 많이 나도는 것 같은데, 본래는 이게 김부겸이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전혀 여권의 생각과 달리 느닷없이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구속되다 보니까 이게 김이 김경수였나? 이런 얘기가 나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불과 이제 지난 그 2017년도 봄에 대선 국민 있을 때 멋있게 정말 그 1, 2, 3등이 딱 나왔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딱 되니까 2등, 3등한 사람들이 앞으로 5년간 이제 국민들한테 멋있는 이제 기량을 발휘해가지고 네. 정말 민주당이 이제 5년, 10년, 20년 갈 수 있는 장기 집권 체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현 여권한테는 들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이제 민주당이 20년, 100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집권 플랜도 뭐 어느 위원회에서 연구한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불과 2년 전 그 얘기가 요즘 뭐 느닷없이 이 안희정 사건서부터 터지더니 안이 바뀜이 돼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권 지정에서는 이제 허탈감, 실망감, 이제 이런 걸 그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신조어 비슷하게 언론에서 이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이 바뀜의 저주. 네. 그래서 이제 저주가 내렸다. 근데 김이 누굴까? 김경수냐, 또 얘기했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인 김부겸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2명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안이 바뀜 김 해갖고, 예.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만큼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이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새롭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지받던, 주목받던 분들이 다시 이제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참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율,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위를 달리는 등 아주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조되게 말이죠. 상반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불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년밖에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차기 대권 주자 군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입에 오르내는 사람들이 여당 쪽의 경우에는 그냥 한순간에 전부 이선으로 완전히 후퇴하고 재기불능 상태로까지 네. 대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대부분이 빠져 있고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기대치도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군은 지금부터 이제 새싹을 이제 위로 올리는 단계가 아니냐. 이런 거 본다면, 첫째로는 우리 한국 정치의 풍토 자체가 굉장히 가변성, 휘발성이 엄청 강하다. 네.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죽고 누가 살을지 모른다. 흔히 얘기하는 냄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현 주소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이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거 보면 오랜 정치 생활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대선 주자군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느닷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거의 정치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3기 시대 때는 예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3기인 YS하고 DJ는 그래도 끝까지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국민들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은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도 돌이켜보면 그 당시 뭐 4% 5%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뭐 이 정문중 후보하고 같이 합치네 안 합치네 하고 또 이해창 후보가 당시 병역비리 아들 이런 의혹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딱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불과 얼마 전에 종로에서 나왔다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그냥 바로 대통령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이렇게 된 거고 또 MB 박근혜 뭐 비슷한 과정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장기적인 시각과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정치적인 자산을 키워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정치 풍토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이제 과제로서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성숙한 민주 시민 역량과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2년 전에 대선 때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그렇죠. 혜성같이 나타났고 엄청난 장밋빛 기대를 줬었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이제 우리 국민 의식 수준도 좀 더 진지하게 투표할 때도 진지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단순하게 바람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람 정치라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람을 잘 타야 돼. 바람을 잘 불어야 돼. 잘 부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봐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바람 정치가 갈 때가 됐다. 국민 소득 수준을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상으로 볼 때도 이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에 맞는 이 바람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 정치. 예. 그렇죠? 예,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확보가 돼가지고 그 시스템 통해서 평가받고 커진 인물이 정말 대선 주자로까지 국민의 기억 속에서 계속 관리돼가지고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안이 바뀜 날라가고 말이죠. 여기는 황오 홍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황오홍 하여튼 참 성이 말이죠. 다 이응이더라고요. 발음하기 좀 어렵지만 예, 이렇게 황준표 아니 요즘 비슷비슷하게 계속 거론하다 보니까 예. 성 부르기 어렵네요. 황홍 좀 거센 발음이다 보니까 여기 날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발음도 어려워요. 예. 안이 바뀌면 금방 날라갈 것 같은데 여기는 황오홍 뭐 이상합니다. 네. 어쨌건 홍준표 대표,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보면요. 다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죠. 예. 뜨겁게 좀 달궈지고 있는데 더 많은 후보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황, 오, 홍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 정치 그런 그 실적을 통해서 한번 일단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이제 얼마만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런 심판을 받은 순서에 와 있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미래 정치의 가치를 이분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대선 주자군에 이게 나타나 있지 않는 새로운 젊은 인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당권 대회에 이번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예. 지금 잠재적인 그런 후보군들은 조용하게 실력을 이렇게 가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기 대선까지는 이제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3년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야당의 대표적인 대선 선수가 누가 될 수 있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각계 전투가 시작되는 하나의 출발선상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출발선상에 와 있다. 자유한국당 희망이 보입니다.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대선 후보군들도 점점점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조심스럽게 더 잘 나가야 될 것 같고 여당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름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할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을 음해할 것이고 공격할 텐데 그런데 요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말이죠. 민주당 당대표가 실언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나마도 공격을 해도 다 까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언을 해가지고 많은 그 비난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네. 전작권이 전환이 돼야 북한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말도 그럼 안 되는 거죠. 아니 전작권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미 동맹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일찍이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오려다가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갖고 지금 이제 전작권 전환을 현 정부가 2022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가져오겠다는 이런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근데 전작권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말이죠. 북한 김정은이 체제, 김일성 김정일일 때부터 얘기하는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걸로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은 맨날 너희들은 미제 식민지 지배 받고 있잖아. 미 제국주의한테 한국을 해방시켜야 돼 내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말할 자격도 없어. 김정은 체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압축시키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해찬 대표가 뭐 얘기한 거를 해석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그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안보 문제와 관한 발언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네,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온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전작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해서 당당히 못한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이게 야당 대표 또 야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3등, 4등, 5등 가는 그야말로 지지율이 그냥 한 1, 2%, 2, 3%밖에 4, 5%밖에 안 되는 그런 그 야당 대표가 얘기한다. 그러면 또 뭐 정치적인 비중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이거는 제1 여당의 대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칫 닮은 또 한 번 이건 막말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제 안보관 자체에 대한 그런 불신과 우려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심각합니다. 예, 이거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당이 뭐 무너지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사회, 뭐 법치 뭐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뭐 손해원까지 포함하면 뭐 그냥 나쁜 걸 나쁜 거 위에 덮고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덮고 좌파들은 손석희 문제 등등 막 덮어서 난장판이 됐는데 어쨌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모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여러분들도 힘을 좀 내서 말이죠. 싸워야 되겠죠. 예, 저도 열심히 신의 한 수를 지키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안이 바뀐 물러나고 말이죠. 하나 더 있는데 안이 바뀐 문. 안이 바뀐 문. 그러네요. 딱 문을 넣으니까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문이 바뀌었다. 예, 안이 바뀐 문. 문 안이 바뀜? 문 안이 바뀜. 좋다 이거. 문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언합니다. 네,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